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지음. 꿈과 여행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대표작. 대한민국 명사 101인의 대표 추천작. 책을 통해 조르바의 자유를 간접 체험하고 심각하게 괴로웠다. 조르바가 가르쳐준 자유의지를 접한 후 인생이 뒤흔들렸다. 나는 작품 그리스인 조르바의 마지막 장을 덮는 그 순간까지 숨을 제대로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쓰고 싶었던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소개하기 전 먼저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20세기 문학의 구도자라 합니다. 1883년 크레타 이라클리온에서 태어났으며 터키 지베아의 기독교인 박해 사건과 독립전쟁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민족 시인 호메로스의 사상적 뿌리를 두고 1902년에 아테네의 법과 대학을 진학한 후 그리스 본토 순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자유를 찾으려는 투쟁이야말로 동서양 사이에 위치한 그리스의 역사적인 업적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1908년 파리로 건너간 카잔차키스는 앙리 베르그송과 니체를 접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투쟁하는 인간상을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인식의 주체인 나와 인식의 객체인 세계를 하나로 아울러 절대 자유를 누리자는 불교 사상은 그의 3단계 투쟁 중 마지막 단계를 성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작품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으면서 내내 니체의 향기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화자인 주인공은 붓다의 지혜를 흠모하는 듯합니다. 조르바는 이런저런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화자는 30대 중반의 자본가이자 고용주이며 조르바는 키가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60대의 노인이자 고용인입니다. 고용주 화자는 갈탄 광산 감독관으로 조르바를 채용하게 되고 조르바는 고용주에게 젊은 보스라고 부르며 함께 크레타 섬으로 향합니다. 배 위에는 그리스인들이 가득했다. 교활한 악마의 탐욕스러운 눈과 장사치가 파는 싸구려 물건 같은 머리를 한 채로 밀고 당기며 싸우고 있었다. 마치 조율이 안 된 피아노나 극성스럽게 바가지를 긁어대는 여자 같았다. 문득 배를 집어들어 배를 더럽히는 인간, 쥐, 벌레 같은 산 것들이 몽땅 떠내려가도록 바닷물에 담가 흔들어 씻은 다음 텅 빈 배를 다시 띄워놓고 싶어졌다. 그러나 이따금 연민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3단 논법의 결론처럼 냉철한 붓다의 연민이다. 단순한 사람만이 아니라 싸우고 울고 소리치고 희망하면서 세상 만사가 허무한 것을 모르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이다. 그리스인들에 대한 연민이고 갈탄 광산에 대한 연민이며 붓다에 관한 나의 미완성 원고가 갑자기 맑은 공기를 휘젓고 더럽힐 빛과 그늘로 빚어진 온갖 허무한 것에 대한 연민이었다. 젊은 보스는 붓다에 관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양인이 그것도 그리스인이 붓다에 관한 글을 쓴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서양의 여러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속 등장인물이나 평론을 통해 붓다와 불교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작가가 소설 데미안으로 유명한 헤르만 헤세입니다. 조르바는 고개를 들어 내 머릿속에서 내세의 삶이나 천국, 여자, 성직자 따위의 생각이 복잡하게 오가는 걸 들여다보려는 듯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을 별로 헤아리진 못한 것 같았다. 그는 커다란 머리를 흔들었다. 불구자는 천당에 못 가요.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입을 다물었다. 나는 선실로 내려가 책을 잡았다. 붓다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몇 년 동안 내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준 붓다와 목자의 대화를 읽었다. 저는 간혹 무지한 그리스도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맹목적인 신앙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점은 거의 독설을 하지 않아 입에서 무지한 악취가 풍긴다는 것입니다. 그는 놀랍다는 듯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보았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원한다면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쳐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내가 죽이고 사기친 이야기를 다 한다면 머리끝이 쭈뼛거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이 굴었는데도 자유가 오다니, 하느님이 벼락을 내리는 대신에 자유를 주시다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도움을 바라듯 나를 보았다.
그 문제로 꽤 오랫동안 고민했고 의미를 몰라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스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괴롭다는 듯 물었다. 이해하다니 내가 뭘 이해했다고 말할 것인가?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이나 나쁜 짓이라고 부르는 것이 모두 세계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좀 더 단순한 답을 찾으려고 애썼다. 우리는 간혹 자신이 살아온 경험만으로 세상의 모든 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중 열의 9은 빈 수레처럼 요란하기만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조르바와는 다르게 지위와 권력, 힘 앞에서는 쥐 죽은 듯 조용해지기 마련입니다. 조르바, 크레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야기를 좀 해봐요. 그 긴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까? 조르바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봐요, 내가 툭 까놓고 말하지요. 이 세상은 하나의 수수께끼인데다 인간이란 야만스러운 짐승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잔혹한 야수면서 신이기도 하지요. 나와 함께 마케도니아에서 온 놈 가운데 불안당 같은 반역자 요르가란 놈이 있었어요. 진짜 악랄한 놈인데 그 놈이 글쎄 울더란 말입니다. 왜 우는 거냐 요르가, 이 개놈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음죠. 늙은 돼지 새끼 같은 놈이 뭐하러 울어? 그랬더니 그는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더란 말입니다. 그러고는 그 잡놈이 자기 지갑을 꺼내 터키놈들에게서 뺏은 금화를 몽땅 쏟아내서 한 줌씩 공중에 뿌렸어요. 보스 아시겠어요? 그런 게 자유라는 겁니다. 나는 맑은 바닷바람을 쐬려고 간판에 올라갔다. 아시겠어요? 그런 게 자유라는 겁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금화를 약탈하는데 골몰하다가 갑자기 그 정열을 애써 모은 금화를 공중에 던지는 데 쓰다니. 보다 고상한 정열에 휩쓸리는 것, 그건 역시 또 다른 노예 상태는 아닐까? 사상이나 민족이나 하느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 고상할수록 묶이는 노예의 사슬이 길다는 뜻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좀 더 넓은 경기장에서 재미를 보다가 그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 채 죽는 건 아닐까? 그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 나는 한동안 모래 위에 서 있었다. 내 앞에는 성스러운 정막이 사막처럼 매혹적이면서 죽음을 간직한 채 펼쳐져 있었다. 붓다의 노래가 내가 선 대지에서 솟아나내면 깊숙이 들어왔다. 조르바와 같은 사람들이 지혜까지 겸비하면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시쳇말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믿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조르바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으니 지식을 채워 넣을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세상만사 모든 일을 겪어서 마음이 확 트였고 두둑한 배짱도 있다.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조르바는 칼로 자르듯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자르는 것처럼 풀어낸다. 온 체중을 실어 두 발로 단단하게 서 있는 조르바의 겨냥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는다. 아프리카인들이 뱀을 섬기는 이유도 같다. 온몸을 땅에 붙이고 사는 뱀들이 돼지의 비밀을 더 잘 알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뱀은 늘 어머니 돼지와 접촉하면서 배로, 꼬리로, 머리로 돼지의 비밀을 알아낸다. 조르바도 이와 같다. 우리처럼 교육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공중을 나는 새들처럼 꼴이 빈 것이다. 국, 영, 수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법이나 의술을 공부했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전문 지식으로 똑똑하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겠지만 인문과 고전을 두루 섭렵하지 못하면 지혜 없는 빈 수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헛소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서 수백 권을 읽는 것보다 인문과 고전 수십 권을 읽는 것이 몇 배 이상 가치가 있습니다. 조르바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요 며칠 동안 큰 계획을 하나 짜고 있었는데 좀 미친놈 같은 생각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뭔데요? 생각을 실천하러 왔잖아요. 조르바는 황새처럼 목을 길게 빼면서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조금 쉽게 말해봐요, 보스. 우리는 여기 갈탄을 캐러 온 겁니까? 갈탄은 하나의 핑계예요.
남의 일을 꼬치꼬치 캐기 좋아하는 시골 촌놈들을 막으려는 핑계예요. 그런 거라도 있어야 우리를 근사한 청부업자로 보고 환영한답시고 토마토를 던지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조르바? 조르바는 널씨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 엄청난 행복을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이해하려고 애를 쓰더니 드디어 내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가 내게로 달려와 내 어깨를 붙잡았다. 춤추시겠소? 춤출래요? 젊은 보스가 친구에게 쓰는 편지 내용에서 그의 계획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잘 아는 자네는 이해할 거라고 믿지만 이런 잔인한 생각들이 나를 도망치게 하는 건 아닐세. 오히려 나를 끊임없이 타오르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어주고 있지. 내 스승이신 붓다가 나는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인데 나도 깨달았다네. 눈 깜빡할 새에 없어지는 유쾌하고 변덕스러운 조물주와 이제 막 친구가 된 참이라. 나는 내가 맡은 역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충실하게 해내겠다는 말일세. 그 깨달음으로 나는 무대에서 신을 연기하는 연기자가 된 거지. 하나님은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라면 부처님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는 채우려고만 했다면 석가는 비우려고만 했습니다. 어떤 쪽이 더 인간을 위한 종교일까요?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조르바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다. 추워서 일어나기가 싫었다. 머리 위로 손을 뻗쳐 좋아하던 책 한 권을 뽑았다. 말라르메의 시집이었다. 천천히 마음 내키는 곳을 펴서 읽었다. 읽다가 덮었다가 다시 펼쳐 읽고 결국 그 책을 덮었다. 난생 처음으로 그의 시가 메마르고 인간적인 내용이라곤 없다는 것을 느꼈다. 공허하게 짓거리는 것 같았다. 박테리아 한 마리도 없는 깨끗한 물이었지만 영양분 하나 없는 물 같았다. 생명이 없는 시였다. 창조의 빛을 잃어버린 종교에서 모든 시는 결국 인간의 고독처럼 시의 모티프가 되거나 벽면을 장식하는 예배 용품이 되어버린다. 그의 시 역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가슴에 타오르는 열망이 씨앗이 되어 대지와 완벽하게 만난 것 같지만 완벽하게 머리로만 씨앗을 키워내는 지적 노름, 교묘하게 만들었지만 속은 텅 빈 구조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전에는 그토록 빠져들었던 시들이 그날 아침에는 그저 지적이고 세련된 사기극처럼 보이다니. 문명은 그렇게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고뇌는 정교하게 짠 속임수, 순수시, 순수음악, 순수사고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법이다. 모든 믿음과 모든 환상에서 벗어나기 기대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최후의 인간은 자신의 정신을 만들어준 진흙도 이 정신이 뿌리내리고 수액을 빨아올릴 토양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인간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붓다가 그 최후의 인간이로구나 하고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이것이 그의 비밀이다. 엄청난 의미를 가진 비밀이다. 붓다에게는 스스로를 비운 순수한 영혼이 있다. 붓다의 내부는 비었으며 그 자신이 바로 비운 상태인 것이다. 아브라함의 새 종교 즉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에는 깊은 깨달음이란 없습니다. 그저 맹목적이고 일관된 신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까지도 쌈박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땅과 하늘에서 사막과 바다에서 신의 이름으로 복수에 복수를 낳고 있을 따름입니다. 신의 속임수에 놀아나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종이를 움켜쥐었다. 목표를 정했고 찔러야 할 장소도 알게 된 것이다. 붓다는 최후의 인간이었다. 우리는 시작하는 관문에 서 있을 뿐이었다. 충분히 먹지도 마시지도 사랑하지도 충분히 살아보지도 못한 상태였다. 이 숨 가쁜 노인은 너무 빨리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었다. 우리는 되도록 빨리 그를 내쫓아야 한다. 숨 가쁜 노인이란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조르바? 예수님? 하나님?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성모송을 꽤 오랜만에 들어봤다. 나는 신자들의 손길에 반질반질하게 닦여 상아처럼 빛나는 성가대 의자에 기대 먼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것 같은 비잔티움 찬송가에 빠져들었다. 간질병 때문에 걸핏하면 예배당 바닥에 쓰러져 물고기처럼 파닥거리며 입에 거품을 문 채 옷을 찢는 에우독시아 수녀 이야기도 했다. 수녀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35이에요. 불행한 나이죠. 힘들어요. 순교한 성처녀께서 강림하시어 에우독시아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10년이나 15년쯤 있으면 낫겠지요. 10년에서 15년이나요? 나는 놀라서 중얼거렸다.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15년은 긴 세월도 아니지요. 수녀 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매 순간이 영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수녀 원장이 영원이라는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이 야생마를 잡는 올가미처럼 내 목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맨몸으로 바다와 만나 이 사랑스럽고 덧없는 것들의 존재를 느껴보고 싶었다. 내 안 깊은 곳에서 소리쳤다. 유아독존. 오, 대지여. 나는 그대의 막내, 그대 젖을 바는 아는 그대를 놓지 않으리. 그대는 다만 한순간의 삶을 내게 주겠지만 그 한순간이 젖이 되고 나는 그 젖을 빨리라. 커가면서 나는 영혼이나 사랑, 국가, 하느님 같은 말들에 관심을 가졌다. 단어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아가면서 마치 위험에서 벗어나 쑥쑥 성장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나는 겨우 말 바꾸기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런 내가 2년 전부터 관심을 가진 단어가 붓다였다. 하지만 확신한다. 붓다는 최후의 우물, 마지막 시면의 단어. 영원한 구원이 되어줄 것이다. 조르바에게 영광이 있기를. 영원하라. 확신이 생길 때마다 내사 썼던 말이 아니었던가. 나는 벌떡 일어났다. 머리카락에서 발끝까지 행복이 흘러넘쳤다. 나는 옷을 벗고 바닷속에 뛰어들었다. 파도도 신이 난 모양인지 저희들끼리 놀고 있었다. 나도 한데 어울려 놀았다. 지친 후에야 물에서 나와 바람에 몸을 말리고 큰 위험에서 탈출한 듯 아직 어머니인 대지의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져서 성큼성큼 그곳을 떠났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뭔가 다르지만 뭔가 모를 힘에 서로를 원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조르바, 내 몽땅 용서해드리지요. 당신이 한 짓, 여자를 달고 다닌 것, 머리 물들인 것, 돈 쓴 거 몽땅 당신 다 가져요. 노래나 부릅시다. 그는 다시 한번 목에 힘줄이 서도록 노래를 불렀다. 용기, 빌어먹을, 모험, 까짓것 와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광산 근처에서 자던 일꾼들이 노래를 듣고 내려와 함께 어울렸다. 자기네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들으니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었다. 그들은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고 머리는 풀어 해친 채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흥에 겨워 조르바와 산투르를 둘러싸고 자갈밭에서 춤을 추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깨달았다. 내가 찾던 광맥이 바로 이것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 다음날 새벽 광산갱도에서 조르바가 고함치는 소리와 곡괭이를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르바 같은 사람만이 인부들을 지휘하고 일에 몰두하게 만들 수 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일이란 게 포도주도 되고 여자도 되고 노래도 되어 인부들을 흠뻑 빠지게 만들었다. 작품 그리스인 조르바에 등장하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이 작품의 마지막 장을 덮은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는 조그만 불꽃이 일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작품 해설에 따르면 카잔차키스는 니체를 새롭게 해석하는 도중에 불교에서 자신이 바라던 이상향을 발견하고 니체가 최후의 인간이라고 부른 부처에게서 인간을 속박하지 않는 지상의 신을 찾습니다. 그는 일기에 나는 완고함, 비인간적인 사랑, 인간에 대한 경멸, 신앙과 침묵에 대한 승리의 표지를 어렵게 세웠다라고 토로할 만큼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1943년에 출간된 책 그리스인 조르바, 원제 책 알렉시스 조르바의 삶과 시간은 이러한 삶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책으로 행동과 명상, 정신과 물질이 대립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르바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책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인 동시에 실존 인물이기도 합니다. 카잔차키스는 1917년 펠로폰네소스에서 실존 인물인 기오르고스 조르바와 함께 탄광 사업을 했고 그와 어울렸던 그 경험을 책으로 엮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럼 다음 캔디맨의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